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요. 더위도 누그러지겠고 또 그동안의 건조함도 일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부터 1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 이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18도 선에 그치면서 선선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 비 밤부터 점차 그치겠고 이 다가오는 주말엔 또 비구름의 영향으로 구름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이것이 그 원주시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향후 일정과 전체 규모, 또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 오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법인택시 종사자들에 대해서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결정하고 있는데 원주 지역 같은 경우도 역시 생계 지원을 이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또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발 원주 코로나 환자와 접촉했던 가족과 친구 등 1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자가 격리 중이고 현재 강원도는 이태원 방문자는 658명으로 541명은 음성으로 나왔으며 116명은 검사 중입니다. 또 강원도는 도내 유흥시설 1,400여 곳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에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전화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카드사 상담센터와 또 자동응답 시스템으로도 전화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고연령층의 불만 제기에 따른 조치입니다. 코로나19 전염이 확산되면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또다시 연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로선 등교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등교 수업 전까지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서 집회 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내용이 또 최근에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과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신재섭 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주시가 이 정부 재난지원금 또 강원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별도로 원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점 밝혔습니다만은 이것이 네. 이제 최근에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3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5월 13일 날 인시회를 통해서 확정된 원주시 긴급 재난지원금 예산 한 270억 정도 됩니다. 네. 네, 지급 대상인 27만 명에게 8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여쭤봐야 되겠는데, 네. 여야 의원들 간에 의견 차는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아마 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의논을 해서 본회의에 부의됐고 본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크게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8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원주시에서는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었어요. 근데 이제 네, 그렇습니다. 2만 원 정도가 이제 더 줄었군요.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를 못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원주시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정부에서 정부 예산을 지방비하고 매칭해라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 40에서 100만 원 주는 예산 중에 도비가 10%, 네. 우리 원주시비가 10%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2만 원 정도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이제 예산은 이미 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우리 시비가 2만 원이 줄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1인당 이제 8만 원씩 그래서 지급되는 것이다. 또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이제 좀 서로 상기할 문제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결국은 이제 38만 원이 되겠죠. 예. 4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 우리가 시가 2만 원을 같이 매칭을 하고 나머지 8만 원에 대해서만 시가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38만 원은 그 1인당 지급액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정부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으로요? 네. 예. 네. 자, 그런데 또 제일 또 계속해서 관심이 가는 것이 이미 정부에서 지급한 것과 또 가운데에서 지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중 지급이 가능하느냐, 이게 또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기존에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또 차상위 계층들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이미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에서 제공하는 그런 자금은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또 이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리는 8만 원에 한해서는 정부 지원금과 도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네. 그렇게 되면 한 27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원주시에서 지급하는 예산은 27만 명에게 8만 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원주시 예산은. 그렇습니까? 그럼 네. 지금 현재 이제 전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는 이제 별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긴 있는데요. 예. 이미 정부에서 지급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에 한해서 네. 이미 지급을 해드렸고 그분들에 한해서 또 정부 지원금은 또 나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이제 겹친다고 보시면 되고 네. 원주 시비는 그분들은 뺀다고 보시면 되고 참 복잡합니다. 네,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생계가 좀 어려움에 처해서 지금 전 네.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외에 이제 추가로 정부에서 지급한 것이 있는데 이분들은 빼고 하지만은 네. 지금 정부에서 전 국민들에 지급하는 것과는 같이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한 3가지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급 방식도 이제 또 궁금합니다. 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상품권 형식으로 카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게 또 방식은 네,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정부에서 주는 건 뭐 현금성도 있고 포인트 제도도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선불 카드 네. 카드에 이미 이제 1인으로 한정하면 8만 원이 들어가 있는 카드를 드리는 게 되는 거고 네. 4인 가족이면 이제 38, 24, 24만 원짜리 카드를 드리는 게 4인 됩니다. 가족이면 32만 원씩이겠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카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간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5월 18일부터 이제 시에서 사전 이제 신청은 하고요. 예. 그다음에 6월 1일부터 아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신청하고 또 수령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인당 8만 원씩이라고 합니다만 정부 재난지원금은 이제 가구별로 세대별로 이제 신청을 하고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도 정부하고 아직 거의 흡사합니다. 예. 신청하고 수령하는 방법은 요일제 우리도 이제 오부제 요일제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대주가 와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어허. 또 위임 받으려면 그 세대주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지만 네. 가서 신청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대주별로 역시 이제 그 네. 가구 인원수에 맞춰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네. 뭐 직접 방문해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전산 뭐 온라인으로 이제 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전 신청은 가능한데 수령은 카드에서 음흠. 직접 수령을 하고 대리인은 이제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꼭 가지고 그 방문을 신청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일 경우에도 역시 직접 방문해야 되는 본인일 겁니까?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최소한 현재 2번 방문해야 되는 거네요. 그 신청할 때 그리고 지급받을 때 이렇게 2번 방문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선불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오시면 바로 신청해서 수령에 가실 수 있습니다. 선불 카드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 카드를 아예 만들어서 주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신청할 때. 그렇습니다. 이 카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예. 현금이 들어있는 카드가. 그러니까 신청할 때 이 선불 카드도 미리 지급을 하고 다만 거기에 이제 그 돈이 이제 돈이라고 해야 카드 됩니까? 안에 예, 지원금이 이제 있는. 지급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급 일자 맞춰서 거기 충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충전이 돼 있습니다. 충전돼 있고요. 예. 그럼 바로 사용 가능한 거 아닙니까? 바로 사용하는 거죠. 바로. 신청하자마자? 예. 바로 수령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참 하나하나가 좀 이게 여러 가지로 또 아무튼 처음 그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참 어렵습니다. 시행되다 이게 확인할 게 참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금하고도 좀 다른 게 있어서 예. 계속해서 우리가 언론상 통해서 볼 땐 자꾸 헷갈리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군요. 5월 18일부터 예,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예, 신청은 그렇습니다. 신청. 근데 오부제로. 그건 온라인 신청입니다. 그것은. 그건 온라인으로 해도. 예, 온라인 신청이고 예. 현장은 6월 1일부터. 아하, 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이제 마스크 오브제 개념식으로 출생연도와 신청 요일이 이제 그 같이 이제 적용을 하고요. 신청을 5월 18일 거는 네. 온라인만 하기 때문에 네. 마스크처럼 요일제가 해당되지 않고 네. 6월 1일부터 현장 신청할 때는 아. 마스크처럼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18일부터는 계속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예. 18일부터는 온라인 사전 신청하니까 이제 요일제 상관없이. 현장에 가서 막 그렇게 쓰고 뭐 이러는 거 없이 예. 이제 온라인으로 다 써놓고 하면 이제 방문하시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좀 편리하고 신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제가 지금 그 의장님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여쭤봐도 헷갈리는데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신청하는 그 홈페이지는 뭐 원주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원주시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그 란이 따로 있을 겁니다. 원주시 홈페이지에. 예. 거기 들어가시면, 네. 저도 아직 6월 1일부터 해서, 예. 온라인 신청은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예. 들어가보질 못했습니다. 의장님도 겪어보지 못하신 거고,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지금 이제, 페이퍼상 기준과 규칙만 정해놨을 뿐이지, 네. 이제 원주시에서는 아직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오픈돼 봐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주민센터 등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장소는 어떻게 또 우리가 찾아가면 됩니까? 네, 행정복지센터라고 이제 보통 명칭이 그렇습니다. 정확한 게. 보통 주민센터라고도 그러고요. 예. 네, 그 현장을 방문하실 때 6월 1일부터 요일제 적용해서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큰 틀에서만 여쭤봤고요. 세세하게 여쭤본 것 같은데 그래도 큰 틀 같습니다. 아무튼 최소한 6월 초부터는 일단 원주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1인당 8만 원씩 이것은 지급될 것이다. 지금 여기 맞춰서 좀 알아보시고 이제 일선 현장에서도 좀 혼선이 없도록 좀 준비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시에서도 그래서 인원을 좀 충원해드리곤 했는데 네. 전문가들이 아니고 이제 임시 알바 비슷한 분들이라서 정확하게 대응이 잘 될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걸 또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 카드로 지급을 하면요 사용처가 원주시 관내로 이제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전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재난기원금은 강원도. 예. 원주시 재난지원금은 원주시만. 원주시만요. 네, 그것도 굉장히 또 어려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용 제한 업종도 당연히 있는데
사용 제한 업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과 예.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거의 동일합니다. 아하. 대형마트나 백화점, 예. 온라인 상거래 안 되고요. 유흥은 당연히 안 되겠고요. 전자 판매점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레저, 유흥 이런 데 절대 안 되고요. 다만 다른 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강원도 내. 예. 그다음에 원주시에서 지급하는 선불 카드는 원주시만.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참 한둘이 아니군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정부재난지원금이 이제 월요일 신청하신 분들이 이미 지급이 되어서요. 벌써 네네. 소비를 시작하시면서 어느 정도 좀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약간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좀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그 의도했던 결과가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의회 신재서 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코로나19로 요즘 뭐 각종 운수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택시업계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가운데 원주 지역의 법인 택시 종사자들도 원주시에 코로나19 지원 방안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지역의 또 법인 택시 종사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고요? 네, 원주 지역 법인 택시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 지원을 호소했는데요. 전국 택시산업 노동조합 원주시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승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원주 지역의 법인 택시의 경우 산업금을 2만 원 줄이는 등 자구책을 통해 버텨내려 했지만 퇴직자만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택시 산업금이란 근무일마다 일정 금액을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법인 택시 종사자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원주시에 꾸준히 요청해 왔는데요. 강원도는 앞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따로 지급했지만 이 소상공인 기준에 법인 택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원주 지역 법인 택시 종사자들은 같은 직종임에도 지원금을 못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전국 택시산업 노동조합 원주시지부는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쉬고 있는 택시기사가 많다고 했는데요. 승객이 줄면서 산업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무를 아예 나가지 않는 택시기사가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원주시 단구동에 위치한 한 법인 택시 차고지에는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정도의 차량이 차고지에 빼곡히 주차돼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국 택시산업 노동조합 원주시 지부 간성일 지부장에게 듣겠습니다. 개인 택시들은 상대적으로는 똑같은 택시업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이라 해서 강원도에서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40만 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법인 택시 기사들은 그런 지원금이 전혀 없거든요. 똑같은 택시업인데 좀 소외감이랄까 허탈감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택시기사들이. 제가 지금 뭐 강원도나 이렇게 원주시에다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봐도 무묵부담이거든요. 이제 조금씩은 낮은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2월부터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음성 수입 체계에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체계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완전 월급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음성 수입을 거의 못 가져간다고 보여죠. 산학금을 못 채워가지고 가부를 한다든가 현실적으로 지금 그 원주시 내 법인 택시의 그 차들이 주차지에다가 그냥 뭐 열 몇 대씩 이렇게 나가질 못하고 이렇게 서 있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다른 도를 보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원을 다들 해주셨더라고요. 원주도 그렇지 않더라도 좀 면담이라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강원도의회도 또 코로나19 사각지대인 법인 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또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네, 강원도의회는 지난 11일 택시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코로나19로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러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데요. 제천시는 코로나19로 승객이 크게 줄어든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종사자 600여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그 밖에도 부산시와 용인시 역시 법인 택시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원주 지역도 이태원발 또 확진자 발생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이에 대한 또 지원 방안도 좀 신중하게 또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역의 문화계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여러 분야에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또 문화예술계에도 정말로 제일 심하게 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이번에 조심스럽게 또 움직임을 재개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역 문화계에서는 철저한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한 채 문화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많이 모이지 않는 전시는 이전부터 재개가 됐고 공연 같은 경우도 지그재그로 한 칸 뛰어앉기, 마스크 착용, 문진표 작성, 발열 체크 등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 재개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활동하는 극단 노틀은 오늘과 내일 오후 7시 30분 후용공연예술센터 내 교실극장에서 올해 첫 공연 배우전을 선보입니다. 배우전은 배우 스스로 극본, 구성, 연출, 제작까지 모든 창작 과정을 진행하면서 온전히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무대 위에 펼치는 프로젝트입니다. 배우 주동아와 홍한별은 각각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를 차용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 주동아 배우는 페스트가 종식된 후에 이미 과거가 돼버린 페스트를 서서히 잊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덮쳤던 그 공포를 너무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의사에 대한 내용을 펼치는데요. 또 홍한별 배우는 페스트가 몰고 온 비극을 조명해서 이 비극을 마주한 인간의 세밀한 내면과 통찰을 배우의 언어로 선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시끌한 요즘 더욱 주목되는 공연입니다. 이외에도 배우 양승환이 자유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극, 배우 이혁재가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과 관련한 공연을 펼칩니다. 이 4명의 배우들의 공연이 20분씩 연달아 펼쳐지고 이후에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아티스트 토크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 횡성에서도 철저한 방역 속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막을 올립니다. 횡성문화재단은 지난 6일부터 횡성 시네마를 재개관한 데 이어서 오늘 23일에는 횡성 소소마켓을 진행하고요. 이달 중 횡성 청소년 교향악단과 합창교실 운영에 돌입하고 다음 달 2일에는 올해 첫 공연 프로그램인 연극 다시 봄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보리 영화인데 이 강원도 내에서 촬영되었어요. 원주 시사회 소식이 있군요. 네, 강원영상위원회가 개봉을 앞둔 영화 나는 보리 개봉 전 시사회를 19일 오후 7시 CGV 원주에서 개최합니다. 영화 나는 보리는 2017년 강원 영상인 육성사업 장편 부문 선정작이자 2018년 강원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작인데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초등학생 보리가 가족들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에 특별한 소원을 빌면서 시작되는 강릉 출신 김진유 감독의 작품입니다. 가치봄 영화제 대상, 정동진 독립영화제 땡그랑 동전상, 부산국제영화제 감독상 등 국내 영화제에서 개봉 전부터 수상을 이어온 작품이고요. 원주 시사회는 오늘까지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네, 오늘까지니까 관심 있는 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원주에서 열리는 전국무용제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이군요. 첫 번째 심포지엄이 열린다고요? 네, 제29회 전국무용제 사선축제 강원무용 심포지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용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내일 오후 4시 원주시청 지하 1층 다목석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무용인의 창작 의욕 고취와 함께 지역 무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젊은 무용가에게 지역 무용 창작 환경과 무용협회 역할 기능 등 강원 무용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듣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장정용 강원도 무형문화재 위원장, 박선경 아르떼 무용단 대표, 최자인 프로젝트 창 대표 등이 발제자로 참석합니다. 제29회 전국 무용대는 이 강원 무용 심포지엄을 선두로 청소년 아카데미와 마스터 클래스, 또 찾아가는 예술 무대 등 붐업을 위한 사전축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토지문화관이 문화기획자 양성, 또 심화과정 수강생들을 모집하는군요. 예, 원주 토지문화재단이 토지문화관 문화기획자 양성심화과정 수강생을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합니다.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대상자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 대학생이고요. 심화과정 대상자는 양성과정 수료자와 관련 교육 이수자, 문화예술 단체 실무자입니다. 강좌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매월 셋째 주 토요일 토지문화관에서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김선혜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인정 방송작가, 김현식 문화평론가, 문현우 아리랑 유랑단장. 또 많은 분들이 강의에 나설 예정이었군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였고요. 오늘 순서 6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